이제는 저희가 병원으로 가볼 텐데요. 예전에는 이 술을 즐겨해서 지방간 증상이 있었다는 김명국 씨. 하지만 그 이후에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검진 결과는 어떨지 가보겠습니다. 연기 생활도 성실히 건강 관리도 철저한 그답게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제작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식을 해서 그런지 헬스케 보이십니다. 설마 이게 평소 모습은 아니죠? 피곤하고 힘들고 잠 못 자고 식사 불규칙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죠. 또 거기에 대한 또 대본에 대한 스트레스, 또 연기자는 연기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늘 우리한테 이렇게 내재돼 있고, 술은 과거에 참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도주불사라고 할 정도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 아침까지는 먹었으니까. 지금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아무래도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자신감 충만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간 건강 예상 점수는요? 10대 같은 간은 아니겠죠? 예, 그렇다고 차두리의 간도 아니겠고. 77점? 네, 77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몇 점이 나올지. 늘 이게 건강검진이라는 건 사실 긴장을 되게 만듭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검진, 복부 초음파 검사를 위해 검사대에 오르는 김명국 장군. 매끈한 장군 복근 어디 갔어요? 그려. 매직도 갖다 드리고. 검사대에 눕고 보니 건강에 대한 자신감과 염려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긴장감 별로 안 돼요. 네. 왜냐면 생활을 바른 생활 사나이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간뿐만 아니라 담낭, 췌장, 비장, 신장, 주변 장기의 건강 상태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한 것이 바로 복부 초음파 검사인데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긴장된 마음을 숨기려 괜한 농담도 건네보고 과연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도 여유로울 수 있을지 잠시 후 확인해보자고요. 이번 검진은 혈액검사. 문득 추억 하나가 떠오른다는 김명국 씨. 체열하는 게 늘 생각나요. 조혈모세 고 기증 신청 캠핑할 때. 기증 신청은 이게 체열만 4cc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오신 거군요. 피도 아주 잘 나옵니다. 매사 즐겁고 긍정적인 성격답게 검사도 즐겁게 받으시네요. 드디어 찾아온 문진 검사 시간. 그동안 간에 대해 궁금했던 호기심 보따리를 잔뜩 풀어놓죠. 간에 좋은 약을 먹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약도 어차피 간이 다 해독을 하지 네. 않습니까? 좋은 건지도 궁금해요. 한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약국에서 파는 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검증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돼요. 근데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은 이제 간을 좋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간에 그렇게 무리가 가는 약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거는 괜찮아요. 네. 그럼 소간도 좋은가요? 소간도 좋은가요? 소간이요? 네. 그 양념해가지고 예. 네. 저기 고추장하고 식초하고 참기름하고 마늘 다져가지고 파 싹 해가지고 버무려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네. 예, 거기 그리고 기름진 식단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방간을 더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피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년의 불사에서 운동불사로 다시 태어난 그의 간 건강 바로 확인하시죠. 네. 근데 의외로 굉장히 간에 대해서 당당하시네요, 그죠? 예. 네. 지금도 당당하십니까? 간을 집에다 놓고 왔기 때문에. 짐승돌이요, 짐승이군요. 예. 말려서 쓰시는군요. 네. 식스팩. 자, 결과를 보고도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을지 저희가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등 색깔 무슨 색이 나올 것 같으세요? 노란색이면 만족합니다. 아까 자신감 다 어디 갔어요? 김명국 씨의 결과 보여 주세요. 일주일은 8일을 먹었습니다. 거의 두 주 불사였죠. 4시간 시간. 결과 보여 주세요. 뭘까요? 초록색. 초록색, 노란색. 과연. 노란색. 짜자자자. 오!
자세가 말이죠. 장군님. 네. 100점 만점에 100점 정도로 기대를 해도 되나요? 100점 만점에 120점입니다. 120점. 제가 검사 결과를 보면서 너무너무 흡족했습니다. 혹시라도 김용욱 씨가 어디가 불편하시면 어떨까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너무너무 건강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검진 결과 공개해 주시죠. 네. 우선 아까 그 식스팩 복근을 보셨었는데 그 뱃속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게 아들이고 이게 딸인데요. 김명국 씨의 초음파 검진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게 간 안에 들어있는 정맥들이고요. 여기 보면 토끼 머리 모양은 2개 나왔는데 우리 간 정맥입니다. 그 간 정맥이고 여기 간의 표면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지방간이 심하신 분들은 이런 장기들이 둔하게 보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혈관 안쪽까지 깨끗하게 보내는 정상적인 복부 초음파 사진입니다. 김명국 씨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이제 간 기능을 보는 게 빌루르빈 수치, 그다음에 간암 예측치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아까 황달 말씀하셨던 게 바로 빌리루빈치인데요. 그 정상 수치가 0.2에서 1.2까지인데 0.5로 딱 중간 수치로 나왔고요. 우리가 간암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거나 항암 치료 받을 때 또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간암을 예측하는 수치가 알파페토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 정상을 20까지로 했을 때 2.02 굉장히 낮죠. 간이 굉장히 건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걱정하는 게 술 말고도 우리가 고지혈증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비만하신 분들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지혈증 검사.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가 220까지인데 183으로 정상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좋죠. 근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보고서 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우선 우리가 심장 질환 및 염증을 확인하는 고담도 C단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HSCRP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정상 수치가 0.29까지인데 0.48로 약간 높았죠. 이는 그때 감기 앓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그 감기를 앓고 계셨는데 오히려 백혈구 수치는 정상이 4,000개에서 10,000개까지인데 3,200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면역상이 많이 떨어져 있고 최근에 좀 피곤하셨던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맨 마지막에 단핵구, 이게 조금 생소한 표현이긴 한데 백혈구는 과립구 외에도 중성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단핵구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 전염성 단핵구증, 즉 감기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하고 피로동을 오래 느끼는. 그래서 아마 지금 김경민 씨도 지금 그 질환에 걸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그래서 김명국 씨가 감기가 오래가고 피곤했던 게 전염성 단핵구증에 의한 감기가 아니었을까 그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혈액 검사는 20대, 30대를 뛰어넘는 정말 진정한 건강 짱이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오래 사시겠네요. 예. 그렇죠. 오래 사실 겁니다. 김명국 씨 혹시 건강 보조식품이나 뭐 민간요법 음식 같은 거 드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 비타민은 꾸준하게 네. 섭취를 하고 있고요. 데려 먹는 거 그런 건 없죠. 있으세요? 뭐 홍산물 같은 거는 뭐 먹거나 그러긴 해요. 네. 저는 헛개나무를 먹거든요. 남자들이 먹는 거 같아요. 아니 간 때문에. 예, 근데 헛개나무랑 표고버섯이 해독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먹고 있는데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많은 문헌의 연구를 보면은 헛개나무라든지 표고버섯 등이 일부 간 기능을 개선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가 음료로 마시고 있거나 건강 보조식품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간 기능을 뚜렷이 개선시킬 만큼의 용량이 들어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다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처방해 주시는 표고버섯이라든지 헛개 이외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서 드시는 경우 또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을 드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간 건강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이 간 같은데 물론 해독작용 좋다고 그래서 그 강화도 사자발쑥 달인 거랑 간 기능 개선제랑 비타민 같은 걸 다 먹었는데 얼굴이 약간 누래질 때가 있었어요. 못 사서 그래요. 이게 다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그런 걸 여러 가지로 혹시 먹었을 경우에 간에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는. 지금 뭐 거의 알코올 중독자 수준입니다. 아니, 최재 아나운서가 방송하다가 중간중간 나와서 쑥도 캐오고 그럽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간 건강에. 그러시군요. 어떻습니까? 네. 아, 예, 아까 쑥 캐신 거 봤습니다. 그 아나운서입니다. 예. 네, 일단은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약을 먹을 때 한 가지 약을 먹거나 두 가지 약을 먹는데 혹시 약을 4개, 5개, 6개, 7개, 8개를 먹게 되면 굉장히 걱정을 하죠. 아, 근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걱정이 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증된 민간요법도 한 가지씩 그리고 본인의 몸에 맞는지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께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지 몸에 좋다고 해서 귀가 팔랑귀가 돼서 이거저거 해서 먹다 보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건 간이 해독하거든요. 해독하지 못하고 오히려 간염으로 발전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간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까? 간 조직은 불행하게도 또는 다행하게도 잘 재생이 되는 반면에 어느 일정 시점을 지나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술을 먹거나 아니면 기타 약물로 해서 간이 손상되더라도 90%까지 부서지지 않다면 한 번에 다시 정상으로 거의 다 돌아옵니다. 물론 약간의 기능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90%될 때까지는 불행하게도 몸이 고장난지 모르기 때문에 91%될 때까지 술을 먹게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 대한간학회에서 나왔던 선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보, 비형 간염 복균자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된대. 괜찮아. 내가 무슨 환자인가. 비형 간염. 당신의 무관심이 더 큰 병을 부릅니다. 광고가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간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왜냐, 지방간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치명적인 합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주치 선생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강한 간을 갖기 위한 예방법 좀 알려주세요. 간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단 술을 줄여야 됩니다. 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멍텅구리 칼로리이기 때문에 실제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WHO에서 권장한 하루 30g 미만으로 먹기 위해서는 하루에 남성인 경우에는 소주 2잔, 여성인 소주 1잔, 남자는 맥주 2캔, 여자는 맥주 1캔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데 그 이상 먹게 되면 결국 간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예,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고 대사증후군으로 발전하고 지방간 그 위에 간경변도 똑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에 좋다고 믿어지는 식품들 오용하고 남용하시는데요. 줄여주시면 그게 바로 간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되겠습니다. 지방간 예방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건강한 생활이 건강한 간을 만든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한번 간 건강 지켜보시길 바랄게요.